네, 의제 127호증의 2 홍장원의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이날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에 출석해서 메모를 본 사실이 있나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를 처음 본 것이 언젠가요? 사실은 지난주 헌재 지난주 화요일 날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육항 아까 증인께서 뭐 정보위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1차장이 정보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언론 속보를 보고 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가 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1차장이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정보위에 가서 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말씀을 해서 쫓아가게 됐고, 제가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홍 차장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 야당의 김병기 의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서 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고 홍장원하고 뭐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맞춰보거나 고성에 오가거나 뭐 서로 공방에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맞춰보거나 뭐 고성이 오갈 거는 없고, 제가 제가 제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부인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좀 확인은 한두 번 있었지만 고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네, 홍장원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의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원장의 공간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그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계십니다만은 정청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메모가 총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메모는 홍장원이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는 각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메모는 뭐 어제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가 하나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까지는 보좌관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까지는 이런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이런 직급이 있는 메모가 아니라 사람 이름만 있는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고 지금 이 메모는 직급이 등장하는 이 메모는 네 번째 메모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가지런히 쓴 메모는 두 번째 메모이고 그거는 보좌관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가 세 번째 메모입니다.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보라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서 자기가 썼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함으로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좌관이 자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가 이제 하나가 더 원장님, 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보좌관이 쓴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필된 걸 네 번째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 번째 파란색으로 보좌관이 작성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홍장원 1차장이 줬던 포스트잇에 있는 메모를 기억해서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포스트잇을 본 그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저런 직급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포스트잇을 받아서 예. 본인이 이제 한번 정서를 했던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한번 예. 정서를 했죠.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예. 걸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은 몇 명인가요? 한 네다섯 명 됩니다. 아직도 전부 다 그 계엄 당시 있었던 보좌관들이 전부 다 재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좌관한테 확인했다는 그 확인을 언제 하신 건가요? 12월 4일 날 헌재 증언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헌재에 나와야 되니까 준비 차원에서 그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마 한 그저께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23항) 먼저 여쭙겠습니다. 의제 의제 164호 중에 9 내지 10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체포와 체포 명단이 폭로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12월 6일입니다. 이때 홍장원은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님과의 비아폰으로 통화한 내역,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이게 그 연합뉴스의 그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한 대통령님과의 통화 내역,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런 내역이 모두 공개하였고, 그 의제 164호 중에 6 재생 부탁드립니다.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통령인데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윤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일날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가 끝나고 나서 그 기자한테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메모가 이미 그 4일과 5일 뭐 그때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라고 되는 그 보좌관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도 공개하고 여인영과의 통화 내역도 모두 다 공개했는데 이 메모가 그때 존재했다면 이 메모가 그때 공개되지 않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그 워딩은 기억하고 있는 순서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어요. 메모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증인이 보좌관한테 확인한 사실관계가 팩트일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 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이런 메모가 있었다면 그 당시 바로 공개되지 않을 리 없는 메모인데, 이 메모가 그 세간에 공개된 것은 2024년 12월 11일 경입니다. 의제 165호 중에 3 재생해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려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이 지금 박선원 의원이 12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메모를
세간에 공개를 하면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게 불러줘서 보좌관의 글씨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증인의 진술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이름을 줘서 그걸 가지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제 126호 중에 1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재생 부탁드립니다. 보면 딴지일보는 뭐냐면은 예. 방첩사하고 이제 홍장훈 1차장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 크게 하니까 예.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예요. 딴지일보 필체가. 아, 옆에서.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보고 홍장훈 1차장이 김어준하고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딴지일보라고 했구나. 딴지일보 김어준인데 예. 보좌관이 이제 자기 지금 그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불러준 명단을 막 말하니까 받아 적다 놓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장훈 1차장이 소리쳐서 계속 그 명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보좌관이 받아 적은데 빠진 것들이 몇 명 더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통화는 국정원 1차장과 방첩사령관이 하는데 네. 방첩사령관이 말해주는 걸 그 홍장원 1차장이 소리로 불러주니. 뭐라고 누구 하니까 옆에서 네. 비서가 받아 적은 거야. 네. 받아 적은 그 메모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름 쭈루룩 나오니까 다 못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들은 이름을 딴지일보 밑에 김호중이라고 저 필체는 이제 방첩사령관이 딴지일보 보는구만. 보면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홍장원의 진술, 박선원의 진술, 그리고 김어준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증인의 진술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보좌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정원의 사실조회나 이런 걸 보내면 보좌관이 특정이 가능할까요? 우선 조금 이제 설명을 보충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최대한 감사- 협조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직원들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모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www.ssu government USUA를 검색하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으로 검색이 되는데 이와 같은 수첩은 국정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홍장원이 그 2024년 12월 6일 정보위에서 한동훈 체포선을 브리핑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의 홍장원의 개입으로 국정원 특채로 입사했다는 최근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네,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다니고 있죠.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반드시 먼저 하시죠.